과학이 궁금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으로 파헤치는 과학 뉴스, 햇살이 있는 과학 뉴스입니다. 지난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보내온 관측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는지 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지난주에도 함께 하셨던 강성주 연구사님과 함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을 언박싱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구사님 이번에 나사에서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은 네. 전부 풀컬러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저번 주에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사진을 찍는 그런 망원경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던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망원경이고 뭐 사진을 딱 찍지는 않는다 하는데 사진을 찍기는 찍어요. 그런데 사진을 찍는 방식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메라처럼 사진을 딱 찍어서 바로 이제 인화하면은 그게 칼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조금은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는 여러 관측 장비들이 달려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카메라도 그 중에 한 개의 관측 장비로 달려 있어요. 단지 찍는 파장대 영역이 조금씩 다른데 이 카메라는 근적외선 영역에서 중적외선 영역까지 다양한 파장으로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이미지들을 합치게 되고 이때 그 이미지들을 합칠 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컬러를 입히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이미지가 풀 컬러인 것처럼 보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장별로 빛의 세기에 따라 그 색깔을 조금씩 다르게 입힙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밝은색, 파란색 쪽으로 입히고 파장이 길수록 적색에 가까운 색깔을 입히는데 더 밝은 빛이 들어올수록 색깔의 진하기가 진해지죠.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다양한 파장에서 보이는 천체들을 색깔로 구분을 해서 합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우리가 보는 풀칼라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밑에 보면은 설명에 파장별로 어떤 색깔을 이용을 했는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장별로 관측되는 이미지들을 합쳐서 사용을 하면은 오른쪽과 같은 이미지가 우리가 보는 이미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진들도 다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총 천연색 풀칼라 이미지로 우리가 이번에 공개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4가지 이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사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번에 나사에서 공개한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뭐 신비롭고 아름답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일반인 분들이 보셔도 다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시청자분들을 포함해서 저도 그렇지만 이 사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각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인데요. 이게 가장 먼저 공개된 스맥스 0723이라는 사진입니다. 이 스맥스 0723이라는 것은 은하단을 찍은 사진인데요. 이 은하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것을 말하고요. 이 스맥스 0723이라고 불리는 이 은하단은 우리 태양계로부터 약 46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나이가 딱 이 정도 되거든요. 약 46억 년 정도 되니까 우리 태양이 막 태어날 쯤에 생겨날 즈음에 출발했던 빛이 이제 도착해서 우리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바로 빨간색 은하들이 그 중심부의 별 근처 중심부에 보면 빨간색 은하들이 길게 늘어져 보이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력 렌즈 현상은 아주 먼 곳에 있는 은하가 앞에 있는 은하단의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눈에 이렇게 휘어서 길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지금 자료 화면 보시듯이 이렇게 뒤로 퍼져 나가서 원래는 보이지 않아야 되는 그 은하의 모습인데 저 은하단 가운데 있는 은하단의 모습을 통해서 빛이 휘어지죠. 그래서 뻗쳐 나가야 될 빛이 다시 모여지면서 우리 지구에 다다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길게 늘어진 은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매우 어둡고 매우 멀리 있어서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흩어져야 되는 빛이 모이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밝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진이 바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었고 정말 아름다운 용골자리 대성운의 사진입니다. 이 용골자리 대성운은 별이 태어나는 지역입니다. 별은 원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먼지 속에서 먼지들이 모여서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 지역은 태양의 몇십 배에서 크게는 100배가 넘는 아주 무거운 별들이 태어나는 지역이거든요. 이 산맥과 같은,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이 산맥과 같은 곳에서 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이 성간 먼지 구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내부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아직 천문학자들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거운 별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과정, 탄생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요. 미지의 세계군요. 아직까지는 미지의 세계예요. 그런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이 별이 생겨나는, 무거운 별이 생겨나는 영역을 정확하게 관측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천문학자들이 관측을 해서 연구를 할 자료가 많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사진으로만 봐도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 이제 주위에 계신 분들도 이 사진으로 이제 컴퓨터 바탕화면, 배경화면을 했다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고요. 저도 지난주에 이 사진이 굉장히 신비로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시 네. 보는 눈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색깔도 너무 아름답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사진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 슈테판 오중주라고 알려진 이 사진은 딱 보시면은 5개의 은하가 이렇게 한 화면 안에 담겨 있어요. 마치 한 5개의 은하가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것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 파랗게 보이는 저 맨 왼쪽에 있는 은하는 사실 NGC 7320이라고 불리는 은하인데 우리 시선 방향에서 우연히 겹쳐 있는 사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은 여러분들 트릭 사진이라고 가끔 찍으실 때 있는데 원근감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친구들끼리 많이 찍는. 이제 친구들끼리 많이 네. 찍는 뭐 이렇게 누가 사람을 이렇게 드렁드렁 매달고 있는 네. 사진이라든지 이런 사진처럼 마치 트릭 사진처럼 저 왼쪽에 있는 은하는 맨 앞에 있는데 저 뒤에 있는 은하들이 너무 크고 우리 시선 방향에 있어서 마치 얘네가 한 개 모여 있는 것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 뒤에 있는 4개의 은하는 같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은하고 맨 왼쪽에 있는 은하는 단지 그냥 시선 방향에 걸려 있는 은하다. 하지만 이렇게 함께 봤을 때 그림이 정말 좋잖아요. 그림 좋네요. 네, 그림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슈테판 오중주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은하를 보시면은요, 은하 중심에 핵이 이렇게 2개가 딱 충돌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저 은하 2개 자체는 정말 우리 은하가 나중에 먼 훗날 안드로메다가 충돌하듯이 이렇게 이미 충돌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고요. 충돌한다고 해도 사실 막 별과 별이 부딪히거나 이런 일은 발생을 하지는 않아요. 사실 각각의 은하가 가지고 있는 가스들이 충돌을 하면서 별이 훨씬 더 많이 생성이 되고요. 중적외선 영역으로 이 은하의 내부 구조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사진으로는 이제 남쪽고리 성운이라고 불리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우리 태양과 같은 별들이 죽어갈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너무 잘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예전에 허블 이미지를 비교를 하면은 외부와 내부의 구조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또 세세하게 구분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태양과 같은 별이 죽어갈 때 마지막 순간에 가지고 있던 가스를 폭발적으로 내보내거든요. 폭발적으로 우주 공간으로 방출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방출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폭발하듯이 방출하고 그 다음에 폭발하듯이 방출하고 그 다음에 방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내뿜으면서 죽어가는데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이 백색 외성의 모습도 명확하게 중적외선 이미지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이번에 나사에서 총 5개의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을 해주신 4장의 사진과 다르게 한 장의 사진은 좀 그래프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이 그래프가 어떤 거를 설명하는 건지 좀 연구사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그 4장의 사진과 1개의 자료, 그 자료가 바로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는 우리 태양계로부터 약 1130광년 정도 떨어진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이 모항성은 태양과 같은 정도의 별이고요. 지금 관측한 이 외계 행성은 가스 행성이에요.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가스 행성인데 땅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 대기 성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물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다는 것은 수증기 형태로 있다는 건데 왜 수증기 형태로 있냐? 이 행성은 모항성, 그러니까 별이죠.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을 3.4일에 한 바퀴씩 돌고 있어요. 오. 그 말인즉슨 정말 가까이 붙어서 빠르게 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는 한 1000도 이상이 올라갈 거고 당연히 1000도 이상이면 액체의 물이 존재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기체의 성분을 가지고 있고 기체로 구성된 외계 행성이고 그다음에 수증기 형태로 된 물이 관측이 됐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 행성에서는 너무 뜨겁고 또 땅이 없기 때문에 외계 행성이 살 수 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각 사진들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군요. 연구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더욱더 사진이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연구사님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사진은 어떤 사진이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용골자리 대성운을 뽑아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남쪽고리 성운이 가장 놀라운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태양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태양이 마지막 순간에 저런 식으로 죽어가겠구나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좀 더 와닿는 것 같고요. 내부 구조, 외부 구조가 명확히 보이면서 그 안에 숨어있던 백색 외성까지 볼 수가 있어서 그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정말 한꺼번에 풀어낸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 남쪽고리 성운이 가장 마음에 들고 놀라운 사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사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찐으로 네. 찐으로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진짜 천문학계에 얼마나 큰 선물을 가져다 줬는지 연구사님의 얼굴이 설명을 해주는 것 같고요. 2주에 걸쳐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지만 인류를 계속 꿈꾸게 하는 그곳, 드넓은 미지의 세계 탐험을 함께 해주신 강성주 연구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